이 영상은 세 가지 감정 유형, 즉 감정적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가족과 사회적 압박을 받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다룹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관계, 과거의 실수, 또는 깨진 우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과 후회를 겪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콘텐츠 제작자나 기업가가 되는 등 개인적인 성장을 갈망하지만 사회적 기대와 부모의 압박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생각, 끊임없는 비교, 또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내면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화자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러한 짐을 내려놓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마치 엉킨 줄에 갇힌 연이 혼란이 해소될 때까지 높이 날 수 없는 것에 비유합니다. 영상은 DB와 크리트의 다른 영상을 시청할 것을 제안하며 외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전에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놓아주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핵심 해결책으로 소개되며 불완전한 지인이나 부담스러운 관계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 버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개념은 강조됩니다. 세상을 통제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강연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서 놓아주기, 항복의 길을 인용합니다. 호킨스는 감정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로 유명하며 특히 의식지도, 매프 오브 칸셔스니스를 개발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정신과적 경험을 통해 얻은 7가지 교훈과 함께 감정적 고통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간단한 4단계 연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항복의 힘에 초점을 맞춥니다. 화자는 소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개코 원숭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어떻게 소금을 꽉 쥐고 있다가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은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개코 원숭이처럼 개인은 자신의 집착과 놓아주기를 꺼리는 마음에 얽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위해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을 억압하는 감정들을 분석하며 놓아주는 기술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적인 조언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 영상은 사람들이 감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시청자들은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명확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사는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짐, 사회적 압력 또는 부정적인 패턴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놓아주는 기술을 배우면 개인은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고 마치 줄에서 벗어난 연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행복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됩니다. 원숭이는 특히 목이 마를 때 지략에 있어 독특한 행동을 보입니다. 부지런히 물을 찾고 물을 찾으면 갈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고대 아프리카인들을 그 물로 안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단력을 보여주는데 원숭이들이 발견한 것을 꼭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종종 감정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분노,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 집착합니다. 마치 원숭이가 그 감정을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개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복하고 기꺼이 놓아주는 것은 해방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항복을 거부했고 이는 파괴적인 폭탄의 사용을 촉발했습니다. 전후 오노다 히로라는 병사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도 불구하고 전투 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숲속에서 고립된 채 패배의 현실을 외면했고, 이는 그의 삶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임무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월의 낭비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이 도출됩니다. 항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노력이 헛수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부력이 있는 공을 밀어내려다가 결국 힘을 가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표면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억누르려고 힘을 쓰면 종종 에너지 손실, 불안, 그리고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공격적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나만과 샤얌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직을 겪고 감정에 다르게 대처합니다. 나만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여 후회와 당혹감의 악순환에 갇힙니다. 반면 샤얌은 비슷한 초기 감정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수용과 결단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는 용기와 긍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정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감정적 반응이 사람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샤얌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사랑과 기쁨과 같은 더 높은 진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통해 남한보다 더 빠르게 삶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 수준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낮은 에너지 수준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더 높은 감정은 삶의 상태와 잠재적 행동을 고양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원숭이와 히어로 오노다, 나만, 샤얌과 같은 개인에게서 얻은 교훈은 언제 놓아줘야 할지 인식하고 상황에 굴복하며 감정이 지닌 에너지적 힘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개인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개인적 성장을 증진하는 능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과 수정을 통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역량 강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개발과 웰빙을 향한 심오한 길을 보여줍니다. 고층 건물에서 저층은 바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더 좋게 느껴지는 고층층보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감정 상태에 해당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높은 층과 유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저급한 감정 상태에 머무르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위치를 파악하려면 자신의 감정 GPS와 의식 지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을 통해 감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에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나 좌절감을 표현할 때 종종 화났어 또는 걱정돼라고 말하는데 이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감정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지만 자아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감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여 그 감정이 사라지면 지속적인 좌절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은유를 사용하여 삶을 영화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순간에 집착하지 않고 장면들이 펼쳐지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영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감정에 집착하면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펼쳐지는 영화 스크린과 같으며 감정적인 장면에 몰두하면 명료성이 사라집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나는 이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감정에 동일시하기보다는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더욱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자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 인기 시리즈의 한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등장인물이 비둘기를 너무 세게 잡으면 죽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도망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집착에도 적용됩니다. 성취나 기대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과 정서적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팔로워 수가 줄어들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콘텐츠 제작자의 안타까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집착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적은 집착은 정체나 성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감정 상태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양된 감정 상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상태는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임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감정적 참여, 자각, 그리고 초연함의 균형을 맞추면 더욱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기복을 우아하고 회복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성장과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며, 우리 모두 삶에서 더 높은 감정적,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한 소년이 기뻐하는 아이에게 소박한 연필을 선물하자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반응하며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소유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소년은 아이의 단순한 연필에 대한 기쁨을 묻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부나 호사스러운 물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며 우리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종종 이러한 내면의 행복을 가린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아직 햇살이 있는데도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 좌절,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되찾으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주는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항 없이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폭죽이 터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해를 끼치는 것처럼 감정에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감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교통체증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일시적이며 그저 그 감정과 함께하기만 하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내버려 두기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 또한 오고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의 해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인지하고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자각하는 감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사랑으로 관찰하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분노나 슬픔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러한 감정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운 감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4단계를 완벽하게 익히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기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마스터 클래스가 포함된 21일간의 챌린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4단계의 실제 적용 방법을 시연합니다. 연사는 이러한 전략들을 삶에 적용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그 효과를 설명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은 내면에 있으며 헌신적인 연습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림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